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노무사 박노입니다. 먼저 공인 노무사 제30기 합격생 여러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제 수습처를 구하시고 계실 텐데 수습처를 구하실 때 그리고 수습처 구에서 수습 노무사로 활동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좀 멘탈 털리는 거 방지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지금 수습처 못 구하면 어떡하지? 나 수습처 못 구해서 자격증 못 발급받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첫 번째로 수습처를 못 구한다고 해서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수습처 못 구해도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 받으실 수 있고요. 먼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수습처를 아예 처음부터 못 구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수습처를 처음에는 구했지만 수습처가 잘 맞지 않아서 퇴사를 했다가 다른 법인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7월 2일 전까지 수습처를 못 구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이러닝이나 아니면 이제는 뭐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것들이 준비될 수도 있겠지만 29기 때는 이러닝을 통해서 직무 교육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1월부터 한 달간의 연수를 집체 교육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수습 기간 동안 수습처를 끝까지 구하셔서 7월 2일까지 못 구하신 분들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직무 교육을 들으셔서 자격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수습처를 구해서 수습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준비한 온라인 직무 교육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내용은 직접 들어보지 못했지만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도 매년 개업 노무사들을 위해서 그 노무사 업무에 대한 온라인 교육이나 집체 교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무 교육 수준이 절대 낮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험이 적어서 좀 법인에서 바로 일하기가 두렵거나 아니면은 내가 기업에서 일하다가 크게 상심해서 더 이상 법인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연락하셔서 수습처를 끝까지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을 하신 다음에 어떤 방법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게 있냐라고 물어보시고 만약에 거기서 또 거부를 하신다면은 그 30기 회장단이 있을 거예요. 그 회장단이 한국공인노무사회에 건의를 해서 그 수습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29기 때처럼 마련을 해달라라고 제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 때 29기 때 굉장히 그 수습처 구하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기 때문에 수습을 한 3월, 4월까지 안 구해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노무사 업무에 적합하지 않아서 지금 내가 이거를 수습처를 못 구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면서 자기 의심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뭐 채용 과정에 다른 채용이지만 다른 채용 과정에 한번 참여를 해본 사람으로서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의 판단 오류 같은 것도 작용될 수 있어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니까 더 호감을 느끼고 외모가 괜찮다라고 해서 뽑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는 그런 채용 담당자나 노무 법인을 만난다면 채용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습을 못 구한다고 해서 절대 자기 회의감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커피 심부름도 했었고요. 그리고 잡일이란 잡일은 제가 다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PPT를 만든다든지 사무실 청소라든지 그리고 손님들 오시면 제가 커피도 탔고 뭐 취업 규칙은 거의 다 제가 했어요. 그 완전 노가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잡일들을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노무사로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업무들을 경험할 수 없게 돼요. 물론 노무법인 대표님께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지만 제가 그 당시에 사회 초년생이라서 너무 모든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뭐 커피를 탄다든지 정리정돈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 정말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노무사 업무로서 전문성을 기르기에는 조금 동떨어진 업무들에도 너무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잡일에 너무 목숨 걸고 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좀 노무사로서의 전문성을 기르는 것에 좀 동떨어진 업무야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커피 제가 잘 못 타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둘러대서라도 여러분들이 그 업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심지어는 직장 상사분께서 대표님도 아니신데 "왜 방구석 노무사님은 왜 업무를 한 번에 하나씩만 그렇게 하시냐. 지금 어떤 노무사가 그렇게 일을 한 번에 하나씩만 잡냐. 왜 대표 노무사님이 방구석 노무사님 일 시키는 거 신경 써야 돼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되게 인격 모독 같은 발언들도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왜냐면 사회생활도 처음일 뿐더러 내가 조직의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모욕적인 말들을 들었을 때는 "그런 말씀은 대표님께서 하시면 받아들일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자르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그냥 거기서 멍청하게 "네, 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일에 대한 비판은 괜찮지만 자기 자신의 업무 태도나 그런 것들을 "이런 거 바뀌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라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지적해 주는 상사분들의 말은 자기가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욕적으로 "왜 일도 못하는 애를 뽑아서 데려왔냐."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방에서 들리는데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을 너무 못하시니까 제가 일을 못 시키겠어요." 이런 식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시는 경우에는 저는 굳이 참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의 바르게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저는 제가 일을 뭐 일부러 못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수습 노무사로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처음 배우다 보니까 잘 몰라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건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거 알려주기 싫으시면은 저한테 본인 짜증 나신다고 "그런 말들을 하시면 안 되죠."라고 똑부러지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숫자에 조금 약했기 때문에 엑셀로 뭐 글로 패턴을 짠다든지 그런 업무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 그런 업무를 나한테 주면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런 업무가 있으면 쪼금 피해 다니고 그랬던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수습 노무사로서 배울 때 수습 노무사 기간에 수습 실수도 할 수 있고 실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수습 노무사로서 배우는 그 기간이다.'라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수습 노무사 때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약점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습 노무사 때 일부러 그 부분을 그 일을 맡아서 많이 상사나 대표 노무사님께 여쭤보고 또 내가 찾아보면서 책도 찾아보고 그 부분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습 노무사 때는 업무의 기회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습노무사로 일할 때 당연히 연장 근무 많이 합니다. 소정 근로 시간 외로 연장 근무 되게 많이 하고 야간 근무까지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왜냐하면은 수습노무사 때는 노무사 일을 다 처음부터 공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소정 근로 시간 외에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일이 무서워서라도 미리 이 일을 끝내 놓고 집에 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빨리 지치니까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업무가 끝나시면 바로바로 잊으셔야 됩니다. 바로 잊고 내일 아침에 다시 리셋, 아침에 일어나서 뭐 다시 생각하시든지 그날 밤에는 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장 근무하고 야간 근무가 굉장히 많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용자와 합의된 연장 근로가 아니라 자발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장 근로 수당을 따로 주진 않아요. 물론 주는 회사도 있겠지만 많은 수습법인들이 자발적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에는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영역이에요. 수습 노무사일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습이 끝나고 나서 인센티브 국룰은 수임한 사건의 10%를 받는 것이 인센티브 국룰이거든요. 수습 기간에도 10%를 주는 법인은 굉장히 드물다고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수습 기간에는 인센티브 10%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못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족 같은 회사는 없다. 여러분들 이제 사회생활이 처음이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말일 텐데 굉장히 회사에 있는 동료들과 상사를 되게 뭔가 내 뭐 삼촌같이 내 친구같이 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전데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마인드는 회사 동료예요. 회사 동료 그 이상 이하도 아니거든요. 사실 회사를 나오고 옮기게 되면은 저절로 멀어지게 되고 또
만약에 동기 수습 노무사라면 같이 도울 수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선한 의도를 갖고 돕고 그런다고 해서 그 상대방도 선한 의도를 갖고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들을 그렇게 봐준다는 그 보장이 없어요. 굉장히 첫 사회생활에서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나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일하는 데에 더 집중을 하고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에 회사 내의 인간관계를 가족 같은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나를 가족같이 대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같이 대하셔도 되겠지만 근데 이때 주의할 거는 절대 상사 뒷담화 등 뒷담화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아직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뒷담화를 이제 퍼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뒷담화를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습 구하셔서 이제 일하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노무사로서 전문성을 기르는데 그 수습 노무사로서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